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는가 참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불쌍할 지경입니다. 그 알량한 감정에 휘둘려서 본질은 보려 하지도 않는다는 건 더 안타깝고요.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많이들 관람도 하고 소감도 여기저기 떠드는데 옆에서 보면 참 웃기지도 않죠. 그냥 영화 보고 이러니저러니 본인 감상에 대해 말하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무슨 영화에 그렇게도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역사가 스포라서 알고 보는데도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는다. 일하면서도 스트레스 빨간불 뜬 적이 거의 없는데 영화 보면서 진짜 주먹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평온하던 심장박동이 영화 끝난 후 최고 심박수를 찍었다. 다들 연기를 잘해서 화병 났다. 다들 심박수 확인해보시라. 하면서 심박수 챌린지라며 SNS 인증하고 그러는 건 좀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나요? 뭐가 역사인지? 중국에서 만든 장진호 보고 욕하던 사람들 맞나 싶습니다. 그냥 역사에 어느 한 줄기 사건 걷어서 만든 영화라는 공통점이 있는 영화인데 중국에서 만든 장진호는 내 맘에 안 드니까 개똥같이 만든 왜곡 영화고 한국에서 만든 서울의 봄은 절대 왜곡 없이 당시 상황을 CCTV처럼 찍어 사실을 알려준 역사 다큐멘터리입니까? 그렇다고 장진호가 왜곡이 없는 명작이라는 게 아니라 왜 비슷한 류의 것을 판단하는데 시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는 것이죠. 장진호의 왜곡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는 눈을 가졌다면 다른 것들도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 냉철하게 판별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시각은 비단 저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현대사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마치 어떤 집단이 절대악을 처단한 것처럼 마블의 히어로 영화처럼 말이죠. 지금 분노의 감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현대사에 대해 뭘 얼마나 아는지 물어보면 뭘 얼마나 알까요? 영화에서 본 것이 진실한 역사인 양 그런 감정에 부들부들하며 본인은 이제 불의를 알게 되어 깨어난 사람이라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우리 모두 역사에 대해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과거를 바라볼 땐 중립적으로 보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감안하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때가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요.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관한 무언가 말하다 보면 그저 부정선거, 독재자, 쿠데타 뭐 이런 거만 앵무새 마냥 떠들기 바쁘고 그나마 본인들이 말한 저 사건들의 내막도 자세히는 바라지도 않고 대충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을 영웅으로 추대하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밖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볼 필요는 있잖아요. 근데 그럴 생각도 의지도 전혀 없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우리 역사에는 구국의 영웅 아니면 나라 팔아먹은 악당, 이 두 가지 부류뿐이 없나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그 시절 우리 지도자들이 국가의 존립을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고 거기에 북한과 분단되어 이념적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했는지 그 중요성은 모르죠. 알려고 하지 않으니 알 수도 없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온 세상에 공산자파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일제에 해방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적 침략을 버티며 이겨왔는지는 얼마나 알고 있고 생각이나 해본 적은 있습니까? 당시 광복 후 친일파 숙청을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그 역사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에게 분노만 있으신 분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그저 좌파운동권 선동쟁이들, 정치인들, 전교조 나부랭이들에게 요즘 자주 쓰는 말로 가스라이팅 당하고도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분노만 쌓아가면서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전례 없는 고도성장을 했던 그 시기를 단지 민주화의 걸림돌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창피하고 없었어야만 했던 역사라고 믿고 있죠. 진짜 민주화의 걸림돌이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참 생각이 단편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불과 며칠 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의 봄을 보고 생긴 분노로 세상을 바꿔보자는 뉘앙스의 글을 본인 SNS에 올렸던데 그게 전직 대통령이 할 소리일까요? 화합을 하자던 그 입으로? 이것 또한 선동이고요. 그동안 그냥 친일파 극우몰이만 할 줄 알았지 종북 사회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들어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는 생각조차 안 했잖아요. 좌파들이 왜 그렇게 일본이 우리 주적인 것처럼 일제에 대한 분노를 주입하고 아직도 먼 일만 있으면 친일파 어쩌고저쩌고 하며 거기에 집착하는지 아시는지요? 그래야만 본인들의 속내를 거기에 덮어버릴 수 있거든요. 주사파 김일성 추종자들이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섞여 들어오려면
사람들이 종북주사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에 신경 쓰지 못하고 그들의 위험성을 망각하고 딴 곳에 신경 쓰며 일본과 당시 부역했던 자들만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본인들이 활동하기 좋겠죠. 안 그러겠어요? 이런 말하면 또 멍청한 놈들이 너 친일파냐 이러는데 그런 거엔 답할 가치도 없긴 하지만 나도 한국 사람이니 당연하게도 일제시대 역사를 보면 화나죠. 근데 화나고 재수없고 싫은 건 싫은 거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하고 대한민국이 생기고 가장 위협을 많이 준 것이 누구일까요? 북한이죠. 우리나라 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저 3명의 대통령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시점에서 보면 독재? 말도 안 되고 쿠데타? 말도 안 되고 계엄령? 말도 안 되겠죠. 하지만 그때가 지금과 같다고 보십니까? 왕조국가에서 식민지 시절을 겪다가 이제 나라 세워서 30년도 안 되는 나라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그게 맞나요? 나라 세우면 국가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뿅 하고 나옵니까? 현대 국가로서 아예 자리도 잡지 못한 초보 국가인데 거기다 북에서는 언제 잡아먹을까 눈에 불을 켜고 노려보고 있는데 그럼 국가 지도자로서 뭐부터 해야 할까요? 북대지랑 중공이 소련을 등에 지고 침략해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당시로서는 친일파 숙청 같은 언제 가능할지 모를 것보다 공산주의자 척결 그리고 자유주의 우방과의 단합을 더욱 강력히 해서 북한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서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였겠죠? 그게 우선순위 첫 번째였을 겁니다. 그래야 목숨 걸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나라한테도 면이 서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게 얻어온 원조도 의미가 있게 될 거 아니겠어요. 도와줬는데 계속 그지 깽깽이 같이 빌빌거리고 있으면 뭘 믿고 우리 우방국들이랑 지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덧붙이는 건데 당시에 물론 친일파 숙청 시도했었죠. 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보기에 영 찝찝하게 한 거죠. 근데 이건 쏙 빼놓고 친일파들이 기득권이라 숙청하지 않았다고만 알려주고 또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다르죠. 궁금하신 분들은 민주당의 뿌리로 찾아 올라가 보세요. 누가 친일파인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 친일파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배알 꼴리고 열받긴 한데 걔네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뭐 얼마나 피해를 주고 얼마나 위험할까요? 일반 시민인 척 자칭 깨시민들 선동하는 간첩 같은 놈들은 안 위험할까요? 오히려 더 위험하겠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왜 알아야 하는 역사는 일제에서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2002년에 월드컵 때 4강에 오르고 나서 다들 뽕에 차올라 눈만 높아져가지고 한동안 원래 축구 강국이었던 양 착각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세계 10위 경제대국, 선진국 반열에 오름, 뭐 이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부터 기틀이 잡혀있던 국가인 줄 아는데 아직도 간첩질하며 여기저기 사회운동한답시고 수많은 시민단체로 위장한 곳에 숨어서 사상을 전파하고 북한의 지령대로 시위하며 국가 전복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놈들이 천지에 깔려 있는데 4에서 50년 전, 그리고 6에서 7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지금도 이런데 당시에 생긴 지 이제 이 30년 된 국가가 얼마나 더 노련하게 능숙하고 효율적으로 국가 전복 세력들을 처단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 많은 간첩들 종북주사파 북돼지 추종자들이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이란 명목으로 사람들은 선동하며 뒤에서 주도하며 그 사상을 전염시켰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들은 도대체 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간첩 아니면 할 수도 없는 사상을 가지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해가며 예전에 했던 반국가적 단체 활동을 민주화운동권 전력으로 위장한 채 정치한답시고 여의도 바닥에 눌러 앉은 놈들이 저렇게나 많은데 그때 그 과거에는 어땠을지? 저때 저렇게라도 했으니 망정이지 그렇게 뿌리 뽑으려 했는데도 아직 이렇게 종북좌파들이 많은데 저렇게라도 안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어느 덜 떨어진 놈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경제 발전은 박정희, 전두환 아니었어도 했을 거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후퇴시켰다라고. 근데 이거만큼 개소리는 없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 발전은 시대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시대에는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는데 국가의 발전이 그렇게 간단하고 흐름에 따르는 거라면 어느 나라라고 꼬집지는 않겠지만 우리보다도 더 많은 선진국의 지원을 받았고 인적 물량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았던 그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까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루었다며 국뽕이 필요할 땐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을 해냈다고 치켜세우면서 왜 민주화운동 앞에서는 그땐 다 성장할 수 있던 시기였다고 누구라도 할 수 있었던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화운동 대단하죠. 이것도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건 맞죠. 하지만 오히려 저는 민주화운동이란 것이 그런 사건이 없었어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과 일본이 아무리 많이 도와준다 한들 그렇게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강국들과 어깨를 비빌 수나 있게끔 체급 키워주는 게 쉬울까요? 아님 너넨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방이니까 사회공산주의, 독재, 이런 건 안 돼. 라고 제도와 정치 이념적인 부분에 제동을 거는 것이 쉬울까요? 이건 의무교육받은 정도 지능을 가진 사람이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툭하면 철 지난 종북몰이 간첩얘기 하지 말라는데 철이 지나기는 친일파 몰이가 더 철이 지나지 않았나요? 거기에 계속 선동당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작용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조금만 우파적인 색채를 띠면 친일극우 몰이에 나서기 바쁩니다. 진짜 솔직히 우리나라에 극우가 어딨나요? 친일파는 어딨나요? 자기들끼리 어느 구석에서 쿵짝거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정치에서 진짜 극우, 진짜 친일파를 본 적이 있나요? 물론 그걸 선동하고 주도하는 좌파 주동자들이 나쁘죠. 하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올 줄 모르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올바른 시선으로 보려 노력하지 않고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멍청이들이 더 나쁩니다. 자기들과 같은 방향이 아니면 극우로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본인들이 좌측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는 보지 못하고 노예마냥 착한 척 공정한 척 그것이 민주주의인 척 따라다니는 절반의 멍청이들여. 거기에 페미는 틀렸다면서 좌파를 지지하는 본인이 페미와 노선이 같은 줄은 모르는 또 어떤 새로운 멍청이들까지도요. 공과 과를 나누어 보자는 말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 완벽할 수 없고 시대의 한계는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인물들은 그렇게 보자면서 또 다른 그 어떤 인물들은 왜 그렇게 보려 하지 않죠? 왜 이리 못 잡아 먹어 안달일까요? 왜 악마여야만 할까요? 그들은 오직 과오만 있나요? 당시 운동권 지도부였던 자들 스스로 본인들이 주사파였음을 실토하고 있고 북의 지령을 받아 움직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왜 그렇게 숭배하고 절대정예였다고 믿는지요? 당연히 수많은 운동권 그 안에는 지도부의 혓바닥에 놀아나 순수히 민주화를 위한 운동이었다 믿고 함께했던 나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몸바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부의 제압이 너무 야만적이었고 과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거기에 당한 사람들도 분명 있으니까요. 현재의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인 것도 맞고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까지 잘못되었다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 뭐 합니까? 그 지도부가 주사파인데요. 거기에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갈아 넣어 이용해 먹었던 것들. 여기에도 여러분들은 분노해야 공정한 겁니다. 근데 이건 인정하기 싫겠죠. 모른 척하고 싶을 거고요. 그게 다 편향된 시각에 절여져서 본인이 아는 것이 진실이고 중립적이라 믿는 삐뚤어진 사상에 빠지고 교육시켜오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이란 것이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다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잖아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어느 유명인도 우파적인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하는데 좌파적인 이념을 마치 누굴 가르치듯 내세우는 건 개념 있다고 칭찬받는 세상인 것도 이미 많이 삐뚤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진짜 기득권은 어느 세력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